안녕하십니까, 황영은입니다. 성공하는 자녀 만들기 프로젝트 6번째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랑 이제 같은 장소에서 하는데 그냥 이렇게 조금 약간 추운 날씨인데 분위기를 다르게 하기 위해서 이제 마이를 벗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왜 옷이 항상 똑같냐고. 제가 스티브 잡스를 빙의를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까만 티만 한 20장 정도 샀습니다. 반팔티, 긴팔티, 목도 다 달라지고요. 옷의 두께도 달라지고 재질도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다른데 계속 바꾸고 입고 오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번 강의랑은 같은 옷입니다. 네. 강의 창의성 키우는 환경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 정말 중요합니다. 그죠? 왜? 성공하는 자녀 만들기 때문에 성공하는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는 유능함이 있어야 되고요. 남들을 감동시키는 유능함, 그 다음에 다정함, 따뜻함, 관계에 있어서 일은 잘하는데 성적은 높은데 차가운 사람, 관계를 제대로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성공할 수 없죠. 그 다음 이들에게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재앙적인 상황에 굳건하게 일어설 수 있는 그런 회복 탄력성, 그리고 이 세 가지를 관통하는 게 또 있는데 그게 창의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창의적인 사람이 진짜 유능한 사람이고, 창의적인 사람이 진짜 따뜻한 사람이고, 창의적인 사람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또 그것을 잘 이겨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창의성이란 무엇일까? 지난번 강의 들으셨겠지만 이제 대상에 대한 관심, 다양한 경험, 생각할 줄 아는 능력, 생각하는 능력, 그 다음에 플러스 엉뚱함, 기발함. 이게 이제 창의적인 역량이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창의적인 생각은 표현이 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말로써, 글로써, 어떤 사람은 예술 작품으로써, 악보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물건을 통해서, 그 다음 요즘 디지털 시대는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그 다음 팀을 통해서, 적절한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의 팀을 만들어서 그 일을 하게 하는 것, 이것도 창의성이 발현되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입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창의성을 기르는 환경은 어디일까요? 지난번에도 경험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오늘은 너무 복잡하면 어려우니까 두 가지만 이야기했습니다. 두 가지 정말 외우고 싶습니다. 두 가지. 자, 천장 높이가 아이를 창의적으로 만든다. 제가 정말 이렇게 검색을 해봤는데요. 정말 많은 연구가 있더라고요. 실험도 많았고, 교육심리학자들이 많은 시행착오도 아니더라고요. 저거는 결과가 너무 자명해서. 그래서 SBS에서도 실험을 했는데, 성적이 비슷한 12명을 뽑아서 두 그룹은 나눴습니다. 그리고 한 그룹은 다락방에서 2층, 천정이 낮은 다락방에서, 한 그룹은 높은 1층 거실에서 문제를 풀게 했습니다. 문제를 풀게 했더니 정말 드라마틱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창의성을 요구하는 질문은 천정이 높은 곳이 월등하게 높았습니다. 그런데 집중력을 요하는 질문은 낮은 천장이 좋았습니다. 한 10% 정도 되죠. 그죠? 이쪽은 많이 높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오늘날 시대가 창의성이 필요한 시대입니까? 집중력이 필요한 시대입니까? 물론 집중력도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주어진 문제에서 정답을 찾아내는 건 인공지능이 훨씬 잘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최근에 보면 프로그래머가 다 없어질 거다. 알고리즘을 주고 이것을 코딩하는 거. 이것은 사실 사람이 생각하는 말을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도록 통역하는 겁니다. 그거는 인공지능이 훨씬 잘합니다. 물론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알고리즘을 만드는 것도 합니다. 뭐 어떤 일을 할 건가? 새로운 일을 통해서 어떻게 사람을 감동시킬 건가? 이런 부분은 창의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럼 이제 천정이 높아야 됩니다. 그죠? 근데 우리 자녀들은 주로 어떤 곳으로 다닙니까?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곳은 자기 방. 애들 자는 방이 뭐 스카이캐슬처럼 그렇게 천정이 높은 그런 곳은 아니죠. 물론 그런 집에서 사는 아이도 있을 수 있겠지만, 두 번째 학교 교실. 학교 교실은 감옥의 다른 이름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학원도 학교 교실이나 똑같죠. 독서실. 자,
정말 이렇게 불쩍 뛰면 천정에 손이 닿을 정도의 낮은 천정을 가진 공간들입니다. 아이들이 창의성이 마구마구 학살당하고 있습니다. 진짜 천정이 낮은 곳이 어딘지 아세요? 참 요거. 이게 스카이캐슬에 나오는 예서 독서실이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어떻습니까? 이거 뒤주 독서실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집중력은 정말 탁월할 것 같습니다. 논문만 닫아버리면. 그렇지만 창의성은 최악인 공간입니다. 자, 천정이, 저거는 뭐 집보다 천정이 훨씬 낫네요. 그죠? 일어서서 손도 닿겠습니다. 답답할 것 같아요. 진짜 천정이 낮은 곳이 어딜까요?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보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인식하는 천정은 어딜까요? 얘네들이 인식하는 천정은 여기까지입니다. 얘네들은 하늘에 별이 있는지 새가 날아다니는지 아무것도 관심이 없습니다. 눈이 오면 눈이 오네. 그리고 아마 건물 안으로 들어가 볼 것입니다. 눈을 바라볼 줄 모릅니다. 이들이 어떻게 창의적인 인재로 자라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천정이 높은 곳은 어디죠? 체육관, 음악관, 강당 같은 곳이죠. 바로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야외, 운동장, 그죠? 야외, 운동장. 여기는 하늘 끝까지 천정이 열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곳으로 애들이 많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제가 보여드렸던 등산 여행 일지 보세요. 하늘이 파랗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공간에서, 물론 어떨 때는 안개가 꽉 끼어서 하늘이 잘 안 보이는 공간도 있지만, 이런 공간에서 아이들이 창의적인 아이들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까 이제 천정이 높은 곳이 창의성을 기른다. 두 번째, 미국 솔크 연구소에서 완전히 다른 두 개의 공간에서 자란 쥐들의 뇌를 연구한 결과도 흥미롭습니다. 왼쪽 쥐들은 굉장히 복잡한, 나름 좀 복잡합니다. 그죠? 이렇게 돌아가는 곳도 있고 구멍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오른쪽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심심합니다. 자, 왼쪽의 쥐들의 뇌에 있는 뉴런의 수가 15%나 차이가 났답니다. 뇌의 뉴런은 그 뇌세포들이 연결되는 거죠. 15%가 늘어나 있었다는 것은 제가 얼마만큼의 차이인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어마어마한 차이라는 것은 대충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런 공간에서 지능이 발달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녀가 있는 그런 공간들은 복잡한가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복잡한 걸 다 차단하고 오히려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그런 환경에서 창의성이 길러날 수가 없고 두뇌가 발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진짜 복잡한 환경이 어딜까요? 여행은 얼마나 복잡합니까? 길을 잘못만 가면 아주 헤맬 수도 있고, 그죠? 날씨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환경을 접하게 됩니다. 도심에 나가는 거. 도심 좋습니다. 그죠? 대도시에 가서 한번 보면 그 부딪히는 엄청나게 복잡한 환경들이 아이들의 뇌를 끊임없이 자극할 겁니다. 단, 스마트폰만 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스마트폰만 보고 있으면 주위에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차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뒤주 독서실에 들어간 거랑 똑같습니다. 창의성이 샘솟는 장소 3B가 있더라고요. 3B. 이렇게 하버드 심리학과 앱스타인 교수가 이야기를 한 건데 실제로 연구도 했어요. 연구를 해서 이제 정리한 겁니다. 3B가 어딜까요? 3B. B. 버스. 버스가 뭐죠? 버스는 그냥 타고 가는 겁니다. 제가 운전할 필요도 없고 어디로 가는지 고민할 필요도 없고 오로지 생각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요거는 창의성이 샘솟는 장소입니다. 아까 두 가지는 창의성을 키우는 환경을 이야기했고 그 창의적인 사람들이 갑자기 번뜩 하는 생각이 나는 곳은 이런 공간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 두 번째. 침대. 세 번째 B가 뭘까요? 베스룸. 자, 신사업을 디자인한다든지 새로운 예술작품을 만들어야 된다든지 새로운 음악을 써야 된다든지 그럴 때는 모여가지고 자 우리
창의적인 생각을 해보자가 아니라 혼자 버스를 타고 가면서 침대에 누워서 샤워하면서 목욕하면서, 그러니까 베스룸입니다. 그죠? 베스룸은 따뜻한 물 속에 몸을 담그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또 이제 술 마시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여기다가 꼭 비를 한 개 추가를 하더라고요. 무슨 비일까요? 바. 자, 요거는 저는 3B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어쨌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유쾌하게 모여서 대화를 나누는 것도 창의성이 샘솟는, 이게 요 앞에 세 가지는 이렇게 진짜 깊은 생각을 명상을 할 수 있는 곳이고, 마지막은 사실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창의성이 만들어지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재밌더라고요. 서양에서도 이런 연구가 있는데 동양에서도 이런 비슷한 연구가 있었어요. 북송시대 문장가 구양수가 좋은 시가 떠오르는 장소를 삼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삼상. 세 군데 위가 첫 번째가 마상, 말위. 어떤 의미예요? 저 버스랑 똑같습니다. 그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말이 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김윤신 장군이 술 마시고 말이 가는 대로 갔더니 이렇게 기생집으로 갔다. 뭐 그런 이야기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말이 인도하는 대로 그냥 갈 때 그때 다양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내가 굳이 선택을 하고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두 번째가 침상. 똑같죠. 그죠? 아까 배들. 세 번째는 이때 북송에서는 샤워실은 없었을 겁니다. 목욕탕은 없었을 거고 물이 부족했으니까. 측상. 뒷간측입니다. 화장실에 똥간에서, 그죠? 이렇게 힘을 주고 있을 때 진짜 번뜩이는 생각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시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재밌는 정보여서 제가 이제 추가로 이제 보여드린 건데, 창의성을 키우는 환경, 선정이 높은 곳, 복잡한 환경에서 아이들이 뇌가 발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렸습니다. 그러면 창의성이 필요 없는 전공이 있을까요? 창의성이 전혀 필요 없는 전공. 보세요. 루틴을 지켜야 하는 직업. 시키는 대로 요거 하고 나면 요거 하고 나면 요거 하고 나면 요거. 요런 직업은 창의성이 필요 없습니다. 딴 생각을 하면 큰일 납니다. 그죠? 두 번째. 명령을 따라야 하는 직업. 자, 요거 해. 다 끝났어. 요거 해. 똑같죠. 그죠? 루틴은 사람이 지시를 하지 않고 매뉴얼에 따라서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명령에 따라서 하는 직업입니다. 세 번째, 단순하고 반복적인 직업. 좀 루틴도 아닌 그냥 반복적인 직업입니다. 찰리 채플린이 연출했던 모던 라이프인가요? 그런데 보면 그런 게 나오죠. 그죠? 볼트만 계속 돌리는, 분업이 되면서 단순하고 반복적인 직업. 창의성이 필요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일들은 로봇, AI가 가장 잘하는 일입니다. 창의성이 필요 없는 사람, 창의성이 부족한 사람들은 이제 쓰임새가 없어지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제 AI를 활용해서 나의 창의성을 AI의 도움을 통해서 더 멋있게, 더 빠르게, 더 적은 비용으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걸로 끝을 내고요. 다음 강의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강의는 집은 독서실이 아니다. 이제 제가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시간에 왜 집은 독서실이 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번째 이야기 마지막, 공부 잘하는 비결이 이제 드디어 나옵니다. 이거 좀 이제 공부 좀 이야기해 주지. 공부 좀 이야기해 주지. 정말 공부 잘하는 비결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To be continued. 강의는 계속됩니다. 자, 오늘 강의도 또 이제 도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건 이렇게 컨텐츠가 쌓이면서 또 이제 아쉬웠던 부분들도 해결되고 막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마다 진짜 고민하는 부분이 다를 수 있으니까 제가 이제 컨텐츠가 쌓이면서 여러분들의 이게 고민이, 궁금증이, 또는 어떨 때는 논쟁적인 이슈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같이 다뤄지면서 제 강의가 이제 더 깊어지고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의는 오늘 6번째 강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좀 자연스러워진다고 저는 느끼고 있는데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